백투입니다. 저희는 카톡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카톡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담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카톡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 등을 운영하시는 다른 원장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카톡이나 이메일 상담 외에 전화 상담 등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담하는 분들을 당황시키는 유형 중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치과를 경영하니까 치과 이야기 위주로 합니다만 다른 원장님들께 물어봤을 때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봐서 모든 의료기관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격 의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격 진료 같은 것을 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원격 진료로 볼 것이냐,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죠. 치아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셀카를 찍어 보내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딱 봐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면 눈으로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고 얻지 못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환자분이 셀카로 찍은 사진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찍었을 리가 없으니 잘 보이지도 않는 사진을 보고 어떤 상태라고 진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 원격 진료가 아니라 진짜로 치과에 검진받으러 내원했는데 치과의사가 엑스레이도 안 찍어보고 치아를 흔들거나 만져보지도 않고 다른 테스트는 하나도 안 한 다음 눈으로 쓱 보고 견적을 딱 뽑고 500만원입니다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도 사진만 봐가지고는 당연히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진단을 냈다고 쳐도 일단 진단을 했다는 말은 진료를 했다는 말인데 원격 진료의 법적인 규제 때문에 진단을 내거나 견적을 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의료 문제 때문에 진단을 내서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상담을 운영할 때는 예약을 잡는다든지 통상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라든지 특정 진료에 대한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온라인 진료를 위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상태를 안 알려주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가 조금 썩었는데 얼마인가요? 사랑니가 살짝 보이는데 뽑아야 하나요? 제가 입천장이 부었는데 왜 그런가요? 잇몸에 뭐가 났는데 이게 뭔가요? 이런 유형의 상담들입니다. 특히 상담 요청을 하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기록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가 썩었으면 얼마나 썩었는지, 사랑니가 문제라면 사랑니가 누워났는지, 환자분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정보 없이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입천장이 붓거나 잇몸에 뭐가 난 것은 그게 뭔지 짐작도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진 찍어 보내시는 분들의 경우는 사진이라도 보냈으니까 뭔가 짐작이라도 할 텐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짐작도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야 궁금하고 다급하니까 이런 카톡을 보내셨겠지만 의료인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봤자 어차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의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유형의 상담은 온라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예전에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법이나 규제가 느슨했을 때에는 이메일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내거나 뭐 가족이 대신 의료기록을 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엄청 빡빡해서 저희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파노라마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쏘면 무척 편한데 지금은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국가나 협회에서 공문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아니 엑스레이 좀 보내달랬더니 뭐 그걸 번거롭게 오라가라 하느냐, 바빠서 못 가니까 무조건 보내라 이러는 분들도 있고, 내원에서 받아가시면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카톡으로 안 보내준다고 컴플레인을 거십니다. 의료기록 사본 요청은 법적으로 환자가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왜 안 해주겠다고 하느냐, 보건소에 신고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에 치료받았던 내용 확인하는 건데 간단하게 좀 알려주면 될 걸 왜 안 알려주느냐, 괜히 내원시켜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너네 의료기관 못 믿겠다, 다시는 가나 봐라 한다든지, 불친절하다고 어디 인터넷에 올리거나 괜히 어디 신고해서 확인 전화 오게 만들거나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일단 한번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겁니다. 저희 잘못은 아니지만 이미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말이 통할 리가 없으니 그냥 죄송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어떤 여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성형수술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보고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부모님 걱정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몰래 검사를 받았는데
받았는데 어머니가 위임장도 없이 기록을 달라고 해서 줘버리면 그 검사 받은 사람도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그 사람 본인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며느리의 산부인과 기록을 시어머니가 달라고 하면 그걸 줘야 됩니까? 예를 들면 끝도 없을 겁니다만 일단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받으면 의료인들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필요하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내원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의료기관에 온라인 상담을 하시면서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 짜증이 나고 불쾌하신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의료기관이 불친절하기 때문이 아니고 의료기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외의 다른 온라인 상담의 경우는 온라인 상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의료기관의 온라인 상담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담의 경우에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상담이 가능한 것이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원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내원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내원시켜서 돈 벌려고 하느냐 하면서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당장 치료를 안 받으셔도 괜찮으니까 온라인 상담으로 처리가 안 되는 일은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일단 내원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